처음부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분위기 좀 바꿔서 오늘 아나운서 같은 분이 갑자기 오셔가지고 이렇게 데스크 분위기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저번에 저희가 촬영했을 때 손님 오신 분이 캐나다에 오셨었는데 오늘 오신 분은 중국에서 오셨네요. 월드와이드로 확장되어가 있는 폴리라이프의 폴리고요. 저희는 시작하는 사람들을 응원하는 그런 채널입니다. 무엇이든지 두려워하지 말고 시작해서 일단 시작하다 보면 길이 보인다. 그러면은 내 더 나은 장점과 내 나아가는 길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저희가 알려드리고 싶은 약간 포맷이고요. 그래서 약간 다양한 직종의 분들을 모시고 남들이 봤을 때는 저 사람이 뭐 처음부터 아기 때부터 저런 꿈을 가졌나, 언제부터 저런 일을 하게 됐나 궁금해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뭔가를 하고 싶은데 저거 되려면 너무 힘들 것 같아. 겁부터 지레 진짜 먹으실 수도 있고, 일단 시작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에서 다양한 직종의 지금 그 분들을 모시고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직접 이번에도 한번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중국어로 한번. 중국어로요? 네네네네. 영어도 하셨어요. 일단 중국 한번, 영어 한번 멋있게. 상당히 이제 옷만큼이나 힘을 주고 시작해야 되는 네, 그럼요. 그런 채널이에요. 있는 거 자랑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한국어부터. 안녕하세요. 저는 엄설매라고 하고요. 기업에서 현재 중국 영업 마케팅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大家好，我是严雪梅，我是负责中国销售组负责。 굉장히 부끄럽네요. 영어는 패스하겠습니다. 네, 영어는 패스하고 영어도 되게 잘하시거든요. 저희 회사 사실은 같은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저희 같은 회사 지금 두 번째예요. 맨 처음에 저희 문 PD 한번 했었거든요. 네, PD 쪽에서 일하시는 분 한번 했었고, 오늘은 그러니까 특별한 조금 일반 직원들도 다 하고 싶은데 지금 다들 좀 빼고 있어요. 그래서 용기 있으신, 이제 저는 저희 회사에서 그 국내 쪽으로 해서 라이브 방송과 뭐 유튜브 등등을 하고 있고요. 맞아요. 이 설배 씨는 중국어 이름이 뭐죠? 옌쉐메이. 옌쉐메이 씨로 해도 될까요? 네네네. 옌쉐메이 씨는 중국 쪽 관련해가지고 뭐 샤오스라든지 웨이보라든지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굉장히 중체대한 역할, 또 중국 전체를 시장을 관망하며 앞으로 나아갈 길을 보며 미래를 내다보며 시장을 완전히 섭렵하시는 무슨 정치 같은 느낌. 네. 뭐 할 수도 있는 굉장히 꿈이 많으시고 그 전에도 굉장히 좋은 일을 많이 하셨던 걸로 제가 그 입사했을 때 한번 들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런 분들이 많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국어에 굉장히 능통하시다. 그러면서 마케팅이나 뭐 이런 데도 관심이 있으시다. 그리고 또 뭐 그쪽만 일하시는 부분도 있고, 이제 엄설매 씨로 해야겠다. 중국어가 기억이 안 난다. 네, 설매님은 그 외에도 약간 방송 능력이 좀 탁월하셔가지고 하는 걸 좋아하죠. 네, 그리고 굉장히 뛰어난 미모를 또 가지고 계셔가지고 약간 이런 댓글이 무섭습니다. 제 얼굴을 보시면 미모랑 상관없이 방송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또 여러분들이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한번 그래요. 저희 회사에서 그 중국 마케팅 담당 영업을 쪽을 하고 계시는데 그 일이 뭐죠? 마케팅을 사실은 전공을 하지를 않았었기 때문에 마케팅에 대해서 정의를 내린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제가 내리기에는 조금 머뭇거려지는데요. 마케팅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러니까 회사의 브랜드와 제품을 이 불특정 다수 고객들 또는 이 회사 제품이나 브랜드가 타겟하는 고객들한테 좀 더 잘 보이게끔 그리고 잘 전달이 되게끔 하는 역할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고객들한테 제품을 뭐 해주는 역할도 하시고, 또 하나 하는 일이 있죠. 우리 이제 중국에 저희 거래처 총판이라든지 저희 물건을 수입하시는 분들하고도 또 하시는 일이 있죠. 그 일도 잠깐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네, 이제 저희는 B2B랑 B2C를 다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B2B라고 하면 저희가 브랜드를 운영을 하면서 이 브랜드를 또
가져다가 판매를 하시게 되는 판매처랑 간의 이런 일들,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또 수출입 업무들도 있을 거고, 또 이제 제품이라든지 브랜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마케팅 방안이나 운영 방안을 의논을 하고, 그거를 또 시장에 실현을 시키는 네. 그 나라 또는 그 국가의 어떤 시장 특성에 맞는 그런 마케팅 방법을 사용을 해서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브랜드도 어느 정도의 입지를 붙이고 또 제품도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일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일이 막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고 막 이렇게 느껴졌을 수 있는데 이게 약간 재밌게 일하시죠? 네, 재밌게 일하는 것 같아요. 그런 편이신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직원들 보면은 한숨 쉬는 직원들이 있고 이제 한숨을 이분도 쉬세요. 근데 걱정 때문에 우리 회사가 어떻게 하면 안 되면 어떡하지? 막 이런 걱정을 몰라. 제 앞에서는 그러는데 실제인지는 몰라. 집에 가서는 뭐 따라할 수 있지만 왜 이렇게 없이 네. 말을 안 듣지? 네네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저희끼리 막 이제 어떻게 하면 어쨌든 기업이잖아요. 기업이니까 돈을 어떻게 하면 벌지? 네. 그리고 우리는 브랜딩이 있는 회사니까 우리 브랜딩이 어떻게 하면 고객들에게 잘 알려줄 수 있을까? 맞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물건 만들 때 그냥 안 만들잖아요. 굉장히 애써서 성의 있게 만드는데 이 마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왜냐면 맞아요. 허투루 만든 물건이 아니니까 믿고 구매하셔도 된다.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육아 제품이 있고 혼자서 하시는 분들의 물건이 있으니까 육아에 정말 도움이 된다. 육아가 정말 힘들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 그 다음에 혼자 사시는 분들 있으니까 혼자 살 때 요런 인테리어를 하면 너무너무 싸게 예쁘게 그 트렌디함을 따라갈 수 있다. 근데 이거를 전달하는 게 사실 쉽지 않은데 그 설매님은 그런 것들을 마케팅을 통해서 고객에게 소통을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고객들이 어떤 층에 제대로 분포가 되어 있고 고객들이 요즘에는 어떤 시장에서 돈을 보는지 틱톡을 보는지 유튜브를 보는지 네. 중국 쪽에서 보면 웨이브를 보는지 샤오수를 보는지 그런 거를 면밀하게 파악을 해서 파악을 해야 되죠. 네네. 주로 업무는 그런 걸 하신답니다. 근데 회사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그 회사에 맞춤 맞는 역할을 하실 수 있을 거고 일단은 선배님은 그런 저희 회사에서는 좀 그런 정도의 역할을 하세요. 그리고 그 판매처 저희 총판에 관해서 컨트롤을 해주시고 그 업체도 좀 잘 팔 수 있게 해주시고 수입이라든지 또 제품에 대한 설명 같은 것도 해주시고 그래서 이제 영업 한마디로 이제 영업 마케팅 홍보 뭐 영업 마케팅 홍보가 주 업무입니다. 네네. 그런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설미 이제 궁금해요. 다 이런 일 해. 이런 일 하는 거는 뭐 네이버 찾아보고 뭐 중국어 하고 이런 일 하면 회사에서 원하는 일 그래 내가 하겠지. 근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전 마케팅을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우리 회사에서 마케팅 일을 하고 있는데 저 역시 마케팅을 공부하지 않았던.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저희 회사에 오시게 됐어요? 처음에는 얻어 걸린 것 같아요. 제가 회사에 얻어 걸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원래는 글을 쓰고 하는 거가 취미였어. 아 그랬어요? 네, 그래서 무슨 글을 쓰셨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중국에서 그 우연찮게 동화 같은 거를 썼었는데 책에 한번 났던 적이 있었어요. 잡지에. 이거 그거를 처음 듣는 얘기들이 속속에 나오네. 네네. 근데 너무 이렇게 초등학생이 동화를 썼는데 그게 잡지에 실리니까 조금 신기했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근데 저도 그것도 얻어 걸린 것 같아요. 뭐 어쩌다가 했는데 운이 좋아가지고 그거를 계기로 원래는 글을 쓰고 싶었어서 중국에 있을 때도 한국어 문학과를 전공을 했었고 그게 부족하다. 한국 문학과는 한국에 가서 배워야지 라는 생각으로 진짜 교직을 해볼까 아니면 출판사 이런 출판업계를 들어가서 책을 좀 다루고 뭐 더 나아가면 그 책 관련한 방송인을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한국에 들어왔던 거였어요. 원래는. 그러면은 아기 때 글을 써서 몇 살? 그때 12살 때. 12살 때 글을 써서 어디 실리긴 했는데 그 후로도 그러면 글을 계속 쓰고 또 그런 사례들이 또 있었나요? 뭔가 그 출판 책을 중국에서 그 동화책 하나를 냈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동화책을 낸 거를 계기로 그림은 다른 분이 그려주시고?
글 그림 어떻게 됐나요? 그림은 다른 분이 그려주는 일러스트 굉장히 느낌? 네네네 옛날식 갑자기 떠올랐는데 우리 설미님도 이제 어쨌든 옛날 사람이라 MZ는 아니고 되게 젊어 보이지만 젊어 보여. 가장 여자가 아름다운 그 나이 때. 36입니다. 네. 제가 제일 작년 좋아하는 나이. 36세. 네. 그래서 동화책을 냈고 그러다가 이제 이제는 아예 그 좀 열심히 해가지고 이쪽 업계로 좀 들어서서 중국어 책도 좀 내보고 한국어 책도 내보고 중국에 계시는 뭐 조선족 분들도 계시니까 한글을 읽으시니까 뭐 조금 기여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중국어 책도 내면서 중국에서 이제 소수민족이라고 하는 조선족으로 사는 게 어떤 삶인지 이런 것들도 조금 어른 동화 같은 것들을 좀 지금부터 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가끔 생각은 해요. 가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내면서 작가의 삶을 살아보면 좋겠다. 뭐 이런 멋있다. 생각을 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아니 뭐 잘 모르는데 네. 일단 작가는 멋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음악 하면 멋있고 그림 그리면 멋있고. 맞아. 그냥 우리는 약간 회사 직원. 회사 직원인데 작가님 하면 일단은 뭔가 있어 보이는데. 맞아요. 근데 어쨌든 그 뭐 입봉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일단 책을 내셨으니까 일단은 작가라고 해도 일단은 그것이 전직. 그렇구나. 전직. 근데 책 하나를 내고 그냥 말았고요. 뭐 상상력이 거기서 멈췄나? 그랬던 것 같아요. 아니 우리 애기들 때를 보면 타면서 이제 이게 정말 너무 상상력이 풍부하고 그림도 엄청 잘 그렸는데 맨 1, 2년 사이에 굉장히 현실적이게 되고 네. 아이들의 상상력이 팍팍 죽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맞아요. 정말 그 나이 때 좀 그게 있긴 한데 우리 애는 너무 좀 이르긴 한데 지금 이제 9살인데 멋있네요. 9살. 근데 어쨌든 뭐 상상력은 줄여줄 수 있지만 자기가 글 쓰는 솜씨라든가 이제 말도 워낙 수월하고 너무 잘하시잖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또 그 나이에 맞는 지금 아까 말했지만 소수민족을 대변하고 그들의 삶이 어떤지 마음을 또 표현할 수 있는 시기에 맞는 글을 언제든지 쓸 수 있는 거니까. 네네. 그러셨구나. 그 다음에 또 뭐 하셨어요? 그렇게 진짜 그냥 작가가 되고 싶어서 그냥 글을 많이 쓰다 보니까 한국어에 대한 그런 단어라든지 어휘량이 많이 늘었죠. 글을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투가 전혀 없으세요. 그런 중국말 그런 어투가 거의 완벽한 한국인 말투. 거의 찾아보기 힘든. 근데 생각을 해보면 제가 그 조선족들은 보통 이제 연변 지역에 많이 살고 지금은 뭐 중국뿐만이 아니라 한국에도 많이 살고 하는데 거의 이제 시절을 베이징에서 많이 보내기도 하고 거기 한인타운에는 또 이렇게 뭐 경상도 분들도 계시고 뭐 전라도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한국어를 처음에는 그 사투리가 막 섞인 그런 서울말도 아닌 것이 그게 재밌었을 텐데. 아쉽네. 전라도에서 사투리 쓰였으면 너무 재밌었겠다. 사투리를 지금도 그래서 구분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그래. 대본의 구분을 잘 못하고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대체 고향이 어디신지 잘 모르겠다는. 너무 재밌었겠다. 지금은 너무 서울말이에요. 재미가 없어. 지금은 조금 많이 적응이 돼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 때문에 실제로 한국에 이제 대학원도 국어국문학과를 다녔었고 그렇게 책을 쓰면서 살 줄 알았어요. 저는 그렇게 살 줄 알았는데 대학원을 다니면서 한국에 오니까 정말 그 지식의 바다가 열린 느낌이었어요. 맞아. 중국에서는 조금 도서라든지 이런 게 좀 제한적이고 그게 맞아. 아무래도 공산국가다 보니까 네네네. 조금 빼는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뭐 국립도서관이든 학교 도서관이든 들어오는 책들에 대한 검열이 좀 있고요. 뭐 마르크스 관련한 그런 사회주의적인 소셜리즘에 관련한 책들만 더 훨씬 많고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도 역시 교육을 뭐 소셜리즘이 최상위에 있는 체제다 이렇게 이제 교육을 받고 자랐기 때문에 그런 줄 알다가 한국에 왔는데 조금 더 제한적인 교육을 받을 수밖에 없구나.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네. 물론 뭐 특히 생각적으로나 도서 쪽으로는 다른 네, 거는 맞아요. 완벽하게 받을 수 있는데 네네네 맞아요. 다 함께 잘 살자 이런 마인드가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지금도 가치관에 다 함께 잘 살자
이념은 굉장히 사실은 좋은 이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좀 잘 사는 자들의 빈부격차가 그렇죠. 너무 벌어져서 사실은. 그러니까 좀 어려운 네. 분들이 더 어려워지고 네. 있는 사람들 더 잘 살고 하는 것들이 가져오는 불균형 맞죠. 이런 거를 조금 격차를 줄이자라는 게 사실은 메인 이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많이 변질이 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해요. 맞아. 저는 뭐 사실은 그런데 이념에 대해서 크게 생각은 안 하지만 어쨌든 뉴스나 시사 프로나 매일 보긴 하거든요. 근데 진짜 그거는 격차를 줄이는 건 진짜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특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잘 사는 1%나 기업을, 국가를 이끌어가는 어쨌든 큰 기업이나 돈을 많은 기업이 있으면은 뭐 기부도 할 수 있고 정체적으로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리고 전 세계에 우리의 명성을 떨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어쨌든 그런 과학이나 뭐 반도체라든지 뭔가 그런 철강이라든지 뭐 조선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발전할 수 있으려면 그런 대기업들이 있어야 되는 건 맞는데, 너무 그런 애매한 그런 중산층과 네. 완전히 못 사시고 좀 이렇게 하루하루가 힘겹게 허덕이게 가시는 그분, 이 격차가 좀 줄어들면 뭐 네네. 1%는 어쩔 수 없고 근데 이제 좀 어렵게 허덕이면서 사시는 분들이 이제 그 격차가 너무 커지면서 결혼도 안 하시고 혼자 살기를 원하고 가족들 꾸리는 게 좀 힘들어지고 결혼도 힘들어지고 집사기도 힘들어지는데,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거는 과연 노벨상이 있다면 이제 우리나 그거 알아요? 좀 다른 얘기인데 저 지금 다른 얘기 자꾸 빠지는데 옛날부터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대머리 약하고 다이어트 약 2개만 개발하면 떼돈을 번다. 지금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서 도움을 주지만 해결되지 않은 문제. 맞아요. 근데 그거 2개 해결되면은 그냥 발견하면 떼돈을 번다는 얘기가 있는데, 진짜 절대 해결되지 않는 문제. 네네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아무래도 그쪽에서 그런 쪽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쪽 생각이 좀 많이 있으시고, 뭐가 인 줄 알았어요. 그게 진짜로 진짜 그렇게 학생 시절을 그렇게 보내다가 한국에 와서 도서관에만 살았던 것 같아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워낙에 책 보고 책 쓰고 이런 걸 좋아하는데 너무 신기한, 처음엔 받아들이기 좀 낯설기도 했고 이런 것도 있었네 이런 것도 있었네 하면서 접하다 보니까 사실은 너무나도 이 뭐 철학적인 부분도 그렇고 체제적인 부분도 그렇고 문학적인 부분도 그렇고 이게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어떤 정보라는 것이 굉장히 다양한데 내가 스스로의 노력도 없었겠고 또 이게 뭐 체제적인 제한도 받았겠지만 한정적인 정보를 많이 습득을 하고 20년을 산 게 너무 참 아니 근데 아쉽다. 더 대단한 거는 20년을 그렇게 살았는데 사실 우리나라 내에서도 굉장히 정치 이념이나 지역 감정이 굉장히 세잖아요. 근데 그거는 살면서도 안 바뀌어요. 그렇게 다양한, 물론 책을 안 읽어서일 수도 있고 다양한 공부를 안 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 확고한 개념을 갖고 계신 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진짜 이렇게까지? 놀랄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20년을 그렇게 사셨는데 그런 다양한 책을 읽으면서 바뀔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살짝 더 놀라운. 뭐든지 조금 그런 것 같아요. 그 조직 안에 또는 어떤 울타리 안에 있을 때는 잘 모르다가 조금 나 자신도 이렇게 객관화해서 보면 딴 사람 같고 이렇게 느끼듯이 처음에는 조금 게 중국이 낯설다라고 생각을 하다가 내가 생각해보지 않은 중국의 어떤 체제라든지 내가 접했던 삶의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3자 입장에서 바라보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건 잘못됐네 잘 됐네 라고 판단을 하는 건 조금 무리였고 그래봐야 소시민이고 아직은 좀 뭐 지식의 분야가 그렇게 넓지를 못하니까 대신 많이 접해보고 그 가운데서 그래도 남한테 피해 끼치지 않고 조금 더 자기 실현을 할 수 있는 삶을 살아보자 이런 생각에 이래저래 막 공부도 하고. 자, 여러분 지금 저희가 직업 탐구 시간인데 오늘 특별한 분을 모셔서 그런지 얘기가 굉장히 심오하고 좀 중요한 얘기들이 어쨌든 우리가 살면서 옆에서 늘 듣고 아는 부분인데 쉽게 얘기 꺼내지 못하는 부분인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신발언을 조금 이런저런 다양한 생각을 갖고 계시다. 그리고 그런 얘기를 좀 해주셨네요. 자, 그럼 다시 궁금한데
그럴 줄만 알았는데 어떻게 얻어 걸리셨어요, 저희 회사에? 제가 한국에 와서 처음에는 그 뭐 여러 가지 분야를 접하다 보니까 중국에서는 접해보지 못하는 사회운동 이런 것들도 접해서 처음에는 사실 사회운동가가 또 되고 싶었어요. 아, 네네네. 책도 쓸 수 있으니까 네네네. 사회운동가가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그런 거를 하고 싶어서 뭐 사회운동도 하고 자원봉사도 많이 하고 뭐 통역 의전 이런 것들도 지원을 해서 뭐 국가 행사나 이런 게 있을 때 자원봉사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었다가 그쪽 길로 갈 줄만 알았어요. 아, 맞다. 기억난다. 우리 회사 처음에 들어오실 때 네. 잠깐 있다 가시려고 네네, 맞아요. 알바 약간 그런 식으로 지원을 네, 하셨었죠. 맞아요. 근데 저희도 사실 직원들을 맨 처음에 뽑을 때 거의 다 정규직 전환 되거든요. 거의 한 99.9% 되는데 처음에 부담 가질까봐 그리고 어쨌든 서로 잘 맞아야지 그쵸. 이쪽도 우리를 좋아하고 우리도 이쪽도 맞아야지 일을 하니까 약간 그런 식으로 공모를 내요. 그래서 일을 하는데 서로 좋다 그래서 일하는 경우가 사실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번역, 네네. 중국 교육, 통역 쪽으로 일을 하시려고 네, 일단은 네, 그냥 맞아요. 알바처럼 맞아요. 들어오셨다가 발이 묶이셨던 네. 아 그런 케이스시구나. 네. 고민이 너무 많으셨, 고민 되게 많이 하셨잖아요. 고민 많이 제가 되게 했었어요. 많이 잡았고 있어줬으면 좋겠다고 했고 나는 꿈이 있다. 맞아요. 그때 그 들었던 얘기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아 그래. 네. 저도 기억이 나네요. 그 설매님의 꿈이. 그래서 내가 잡기 힘든데 어쨌든 꿈이 너무 되게 좋은 꿈이었었어 그때. 기억 잘 안 나는데 무슨 유엔에서 아이들을 위한 맞아요. 아이들을 위한 뭐 동화를 쓰고 했던 스타트가 있었어서 조금 이제 아이들을 위한 뭔가 할 수 있는 거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봐봐요 여러분. 일했던 분이 지금 저희 회사에서 중국 마케팅과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했잖아요.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고 맞아요. 그리고 싫어서 일 안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나름대로 지금 경제 활동은 재밌게 하고 우리가 물론 그 살고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벌러 이 회사를 다니고는 있지만 그래도 재미가 없으면은 언제든지 사실 떠날 사표를 가슴 안에 이제 묻고 살고 하지만 어쨌든 저랑 같이 일할 때 너무너무 작년하는 우리 힘들었잖아요. 네, 맞아요. 중국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힘들었었는데 맞아요. 그래도 우리 막 힘내가지고 새로운 일을 또 막 읽었잖아요. 네, 맞아요. 몰랐던 부분도 크게 공부 많이 배우는 하고 진짜 많이 배우는 작년 한 해였잖아요. 네. 그러면서 좀 힘내고 막 라이브 커머스 하고 현지에서 중국의 분들한테 저희 물건 소개하고 막 이러면서 맞아요. 또 막 되게 팔로워도 재밌어하고 많이 생기고, 팔로워도 되게 많이 생기고 우리는 여기 한국 현지에서 우리 현지 본사 제품을 막 소개하는데 중국에서 막 열광하고 맞아요. 그걸로 막 뿌듯함 느끼고 맞아요. 그런 재밌는 일을 하고 계세요. 진짜 사람 이름 모르는 거. 사람 이름 모르는 거야. 그리고 맨 처음에는 그냥 중국 거래 이런 일도 안 했었잖아요. 맞아요. 맨 처음에 우리 이 회사에 와가지고 그냥 번역하고 중국 거래처랑 소통하는 정말 그 정도 대변인. 대변인이었는데 점차 역량이 커지다 보니까 마케팅, 라이브, 막 마이크 앞에서 막 물건 팔고 나랑 똑같이 막 너무 신기하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쵸? 네, 지금 생각해보니까 어떻게 여기까지 왔지?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갑자기 드네요. 네, 그래서 뭐 계속 우리 회사에 계셔주시면 너무 감사하지만 언제든지 이게 쓸모 있는 일을 어떤 회사든 가서 좀 더 배우고 자기의 그 능력이 쌓이는 그런 경험을 하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굉장히 네네. 상상치 못했던. 저도 그래요. 네. 나도 내가 지금 유튜브 왜 하는지도 모르겠는데 왜 하는지는 알아요. 진짜 나는 젊은 분들한테 대학교나 아직 모르시는 분들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데 사실 이거 쉽지 않아요. 왜냐면 난 지금 본업이 있기 때문에 이게 맞아요. 뭐 어쨌든 힘든데 여러분 제가 있어요. 계속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이 말은 진짜 처음 하는데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는 좀 창피하고 좋아요, 구독까지만 좀 해주시면 제가 좀 더 힘을 내서 계속 컨텐츠를 만들고 이렇게 좋은 분들을 모셔서 얘기를 듣는 거를 좀 더 힘을 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다 무료로 해주시고 계시거든요. 제가 밥 사주고 막 이러면서 너무너무 좋으신 분들이에요. 이런 거 묻고 싶어요. 그러면 이런 일은
이런 일을 하면서 내가 원래 작가였고 꿈이었고 뭐 사회활동도 뭐 좀 하고 싶었고 네네. 글도 쓰고 싶었고 옛날에는 뭐 유엔 쪽에서 아이들을 위한 일도 하고 싶었는데 또 이쪽 일을 하다 보니까 네네. 요런 이 카테고리 내에서 내 활동 반경을 이렇게 넓혀보고 싶다. 아, 이 회사에서 나 이 정도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면 나 뭐 요구하고 싶다. 나 이런 일도 좀 해보고 싶다. 뭐 이런 것도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네. 그게 이제 그 사실 회사에 아예 눌러 앉은 계기랑도 연관이 좀 되는데요. 처음에 두 가지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굉장히 멋있는 사람과 멋있는 기업 이념이 있는 회사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게 이제 뭔가 제가 아이들을 위한 일을 유엔에서 하는 직원이 되었든 아니면 뭐 NGO 단체나 이런 단체원이 됐든 단체장이 돼서 일을 하는 것도 좋지만 그거는 뭔가 정책적으로 뭔가 사회운동 관련한 일이었다면 이 회사에서 제품을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많은 엄마들에 대한 아이들에 대한 배려를 굉장히 제가 느끼기엔 그렇게까지 싶을 정도로 심한 배려를 하고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해서 만드는 걸 보고 이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기저귀 가리대 같은 거라고 생각을 했을 때 기저귀 가리대 문화가 한국에 없었는데 엄마들이 진짜 아기를 낳고 나면 몸이 다 그렇죠. 이제 정말 관절이나 이런 무릎이 다 나가고 애를 계속 씻겨야 되고 애를 계속 하루에도 한 몇 번씩 몇십 번씩 무릎을 꿇었다가 일어났다 이거를 배려를 해서 기저귀 가리대를 생각을 해서 만들고 또 기저귀 가리대 높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계산을 해가지고 정말 세심하게 하나하나 신경을 써서 제품을 만드는 걸 보고 아 이게 사실 사업이나 장사나 그 사람을 생각하는 어떤 편리함을 생각을 하는 것과 직결이 되는 게 너무 놀라웠어요. 그냥 장사나 사업은 돈 버는 일이 아닌가 라고만 생각했던 제가 너무 단세포 동물 같았었거든요. 그래서 더 이제 하다 보니까 네 맞기는 맞는데 네 맞기는 맞는데 거기에 이제 얼마나 많은 그러니까 돈을 버는 거에 더 목적을 두는지 아니면 길게 브랜드를 그런 생각을 생각해요. 하는 거. 절대로 소비자들이 허투루 돈을 써서는 안 되겠다. 내가 돈 벌기가 너무 힘들고 내가 엄마도 돼봤었는데 기왕 제품을 하나 만들면 그래도 이 값어치 않은 제품 좀 만들어서 돈이 아깝다는 생각은 좀 안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해요. 그 반증 하나가 저희 중고나라에서 저희 제품이 튼튼해가지고 너무 오래 가니까 사용 주기를 넘어서 너무 오래 써요. 옛날에 독일에 되게 유명한 회사가 아무도 AS를 받지 않아서 망한 사례가 있는데 좀 거의 극골날 지경. 왜냐면은 이 베스트 계속 유행이 바뀌면서 바뀌어야 트렌드가 바뀌어야 되는데 이거는 10년 전에 유행했던 게 아직도 1위야. 잠깐 우리 아무래도 직원을 모셨다 보니 약간 이상하게 회사 이상하게 하는 것 같아서 방향을 바꿔볼게요. 그래서 네. 좀 더 하고 싶은 일이 네, 그래서 더 하고 싶은 일이 진짜 그 브랜드 자체가 어떤 문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브랜드가 문화인 거죠. 우리의 브랜드, 삼속의- 브랜딩. 네네네 브랜딩을 네네네. 그 너무 좋은 생각이에요. 그래서 브랜드가 하나 문화 됐으면 좋겠다. 진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막 생각을 하는 게 저희가 지금 중국 팀 그냥 이렇게 부르거든요. 근데 중국 팀이 사실 국내 팀, 중국 팀, 뭐 해외 팀 뿐만이 아니라 국내도 1팀, 2팀, 3팀, 4팀이 생겼으면 좋겠고 해외 사장님 팀도 많이 1팀, 2팀, 3팀 생겼으면 좋겠고 중국 팀도 1팀, 2팀, 3팀, 4팀 이렇게 생겨서 뭔가 더 마케팅은 마케팅 분야로, 기획은 기획 분야로, 그렇죠, 그렇죠. 라이브 커머스면 소셜 라이브 커머스 분야로 뭔가 더 세분화가 돼서 체계적으로 이 너무 내가 알고 있는 브랜드 그렇다면 지금 경영을 하고 싶다는 지금 거의 그 얘기로 들리는데요 지금?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다행이네요. 저희 미래를 담당해 주실 분이 지금 생기는 것 같아서 마음이 지금 굉장히 놓이는데 굉장히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회사 미래에 대해서 너무 보여주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네. 물리적으로 부족하단 말이에요. 네, 8시간이. 그래서 이거를 더 어떻게 체계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네. 조직화된 게 될 수 있게 일단 제가 더 많이 벌어와야 이게 우리가 많이 벌어야 돼. 많이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꿈도 많은데 사실은 그렇게 꿈꿔주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해서 지금 듣는 것만으로도 배가 부르네요. 지금 또 궁금한 게 있어요. 어떤 어린이였어요? 아까
아까 좀 듣긴 했는데 네. 그런 거 말고 어떤 어린이였나요? 저 그 성인동화 생각을 했던 이유가 있었어요. 좀 몰랐는데 어른이 되고 나서 제가 조금 어려운 시기를 겪으면서 뭐 심리치료 이런 걸 받았었어요. 그러면서 어렸을 때 무슨 내면화의 치료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받으면서 알았는데 저희 집이 그 부모님이 형제가 너무 많은데 저희 집은 죄송해요. 좀 오늘 장난 마이크 때문에 역할을 여러분 내가 마이크를 잘못 달았구나. 지금 어쩐지 얘가 계속 지금 쉬어가지고 얘를 바짝 달아야 되는데 얘가 자꾸 꼬부라져가지고 너무너무 신경 쓰였어요. 너무 죄송해요. 이제 막 정착. 네네. 네, 말씀. 그래서 그 엄마가 많이 힘들어했어요. 거의 맏며느리 역할을 해야 되다 보니까 자식들을 돌보기보다는 조금 생존하시느라 힘드셨던 우리 엄마네 똑같네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빠나 저나 지금도 늘 아쉬운 게 그 정서적인 교감이라든지 교육적인 측면이라든지 이런 돌봄을 많이 못 받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어른이 되니까 어렸을 때 제가 기억을 못했는데 엄마한테 그렇게 편지를 많이 썼대요. 저는 기억이 하나도 안 나거든요. 엄마는 정말 소중한 사람이고 뭐 이런 얘기를 썼대요. 어머니가 너무 안 나. 좋으셨겠다. 그 편지를 아직도 모으고 계신데요. 저한테 대박. 다시 안 보여주시는데 모으고 계시는데 아마 그래서 더 이렇게 성인이 돼서도 돌봄이 필요한 어른들이 많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자랐던 것 같아요. 저는 아니 이게 왜냐면 그 이제 워킹맘들이 되게 많으시잖아요. 네네. 워킹맘들은 그 아기에 대해서 내가 옆에 못 있어주는 거에 대해서 죄책감을 좀 갖고 살아요. 근데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아요. 저도 워킹맘 밑에서 자랐거든요. 네. 그래서 되게 여러 사람의 손을 거쳐서 자랐어요. 네. 증조 할머니, 할아버지, 뭐 어렸을 때 약간 부여해서 가정부, 파출부 뭐 이렇게 저를 돌봐주시는 그 무수히 지나가는 좋으신 분들이 막 떠오르는데 엄마가 집에 일찍 오는 게 싫었어요. 자꾸 공부하라고 그러고 나 친구들이랑 놀고 있는데 문제집 풀라고 그러고 산에서 놀고 오면 잡혀오고 그래서 엄마가 늦게 왔으면 아침엔 어차피 새벽같이 나가시는데 주말은 어차피 보니까 나는 그래서 그런 거를 한 번도 못 느끼고 살았어요. 나는 그래서 도망 다녀가지고 하도 그래서 나는 그런 거 하나도 못 느끼고 살아서 제가 엄마한테 미안해하지 마. 나는 그 생활이 너무 좋았다. 그리고 우리 집이 맨날 인기야. 엄마 아빠 엄마 집이 최고 인기인 거 알아요? 그럼 친구들이 다 우리 집에 와서 놀아. 뭐 비디오도 보고 우리 오빠는 막 하우스야 막 집이 막 남자들은 막 포카 막 돌리고 막 이러거든 중학교 때 애들. 우리 집은 그 오픈하우스. 놀이터였었어요. 파티하우스. 예. 그래서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런 반반이더라고요. 반반. 그래서 저는 막 친구들 저한테 너는 뭐 엄마 밥 못 먹지? 너는 엄마 없어? 뭐 이렇게 놀리는 아이도 있었어. 근데 그래서 아닌데? 모르는 거지? 난 괜찮은데? 타격 1도 없는 그런 아이였다는 거. 멘탈 강하게 크신. 네, 그게 너무 좋았어요. 친구가 일단 너무 좋아. 노는 걸 너무 좋아한 거지. 우리 엄마가 집에 와가지고 우리 윤이 예쁘다. 우리 뭐 놀자. 오늘도 누워 먹어. 자 이랬으면 내가 엄마를 좋아할지 모르겠는데 여기 때부터 너무 스파르타로 같이 키워가지고 어쨌든 엄마를 너무 사랑해요. 진짜. 네, 정말 진짜 요즘 엄마 너무 사랑해가지고 그랬구나 어릴 때. 어쨌든 우리 100세 시대잖아요. 네네네. 근데 우리 아직 젊어요. 네. 어떤 꿈을 갖고 계세요? 작가? 또 다른 꿈? 저는 사실 좀 사명감이 있는 일을 너무 하고 싶어요. 아직도. 아마 그 이유들을 제가 어린 시절에서 돌이켜보면서 많이 최근에 찾았는데 조금 삼자화돼서 어렸을 때 많이 혼자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혼자인 아이들에 대한 연민도 있고 또 어른인데 어른이도 엄마가 처음이다 보니까 그치. 많이 힘겨웠던 그런 어른들을 위한 엄마들을 위한 일도 하고 싶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또 이렇게 겹치는 게 있어서 지금 이 회사 일을 또 하고 있지만 그 사명감이 필요한 직종이 그 뭐 사회운동가라든지 벌이가 정치인이라든지 적다는 생각은 혹시 해본 적은 없으세요? 뭐, 굉장히 그러니까 최저 시급, 그러니까 어, 사회 벌이가, 쪽에 사실 기업에 다녀서 그런 걸 추구하는 것보다 네네, 솔직히 맞아요. 스스로 움직여야 되고 그걸 도와주면서 뭐 어쨌든 지원을 받아야 되고 네네. 굉장히 힘든 일로 알고 있어요. 뭔가 그런 맞아요. 쪽의 일들은 맞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돈보다는 사명감. 맞아요. 사명감 있는 일을 하고 싶어요. 근데 마음은 그래서 그러나 한번 현실에 그렇죠, 적응하면서 그렇죠. 사는 네. 사회적 역할이 네. 말레빈 지금 인간으로 살고 충분하게 버신 다음에 네. 나중에 추구하셔도 되잖아요. 왜냐면 아까 조금이라도 말했듯이 여유가 생기면 저도 근데 그런 생각을 솔직히 많이 하고 살거든요. 음. 정년이 있고 내가 언제까지 여기서 뭐 아이디어나 기획을 끌어갈 수 없기 때문에 뭐 언젠가는 후배들한테 물려주고 여기 떠나면 내 이후의 삶은 어떻게 살까 하면 저도 사실 그런 사명감이 조금 있는 편이에요. 네. 옛날에 그런 생각 했거든요. 만약에 몇 살까지 결혼을 못하면 내 모든 열정을 사회에 바치리라. 오프라 윈먼처럼 네. 살리라. 네, 아, 맞죠. 오프라 윈프리구나. 살리라. 막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딱 그 커트라인에서 결혼을 했네. 진짜 우리나라 엄마들 대단해. 남편과 아이들에게 쏟는 열정이 오프라 윈프리 못지않아요. 정말 희생을 많이 하면서 가정을 꾸리고 참으면서 살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 열정을 지금 가정에 쏟고 있는데 이제 가정이 어느 정도 크고 회사도 크면 저도 많이 그런 생각을 하고 살기는 해요. 환경도 많이 좀 생각을 하는 편이고 네. 나중에 같이 해요. 같이 해요. 우리 나중에 당 만드는 거 아니야? 가능합니다. 환경 시민 사회 네. 자유당당당. 가능합니다. 네. 사명감이 필요한 직종이 이제 정치계, 뭐 이제 종교인 이런 사람들은 사실 뭐 어떤 그 직업 투철한 직업 정신 이런 거를 제외하고도 사명감이 굉장히 필요한 직군이라고 생각을 해요. 조건이 그냥 맞아서 하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은 너무 사실 할 수 있는 길이 많이 열려져 있으니까 맞아요. 이런 네, 것도 조금 더 목소리를 들려줄 수 있는. 맞아요. 오늘 아침에 뉴스를 듣다 왔더니 기업들이 자꾸 언론사를 사들인다고 하더라고요. 인수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되게 안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네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침에 이제 출근을 했어요. 세상에는 좀 고지고대로 들어야 될 것과 잘못된 정보들이 너무 사실 이런 유튜브나 또 이렇게 많이 SNS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잘못된 뉴스 너무 많이 퍼지는 게 사실 너무 많이 걱정이. 그죠. 뭔가 편파적인 예. 그래서 그거를 잘 분별해서 들으려면 하나에만 좀 꽂히지 않고 다양한 정보를 골고루 들어서 자기가 평균치를 내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정말 하나에만 믿음을 갖고 너무 거기다 꽂히면 사상이 한쪽으로만 치우치고 흑과 백이 돼버리면은 굉장히 위험한 논리가 되기 때문에 뭐 어쨌든 저도 뭐 이런 얘기들을 뭐 저는 뭐 그렇게 주장을 하지 않고서 유튜브를 하는 편이라 정치적 종교적 개념에서 완전히 떨어져서 이제 그냥 여러 가지 다양한 분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도 하고 저런 생각도 하는데 오늘 좀 전혀 의도치 않은 얘기를 그러네요. 네, 저도 되게 의도치 않다가 얘기하는 제가 계속 이렇게 주변 분들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정말 많이 느끼는 게 내가 많이 몰랐고 내가 많이 느꼈던 점을 갖고 잘하셨고 더 많은 내가 생각하고 술자리에서 막 웃고 떠들던 얘기보다 더 깊이 있는 생각을 하시고 사시고 인생에 고민이 많고 내가 새롭게 배우는 게 너무 많다는 걸 깨달았는데 오늘 엄설매님이랑 얘기를 나누면서 또 진짜 생각보다 이 친구가 고민이 많고 또 이런 사명감을 갖고 살기 때문에 그렇게 맨날 집에 가서 공부를 하는구나. 지긋지긋해 정말. 왜 그렇게 하는지. 사명감 있는 일들은 다 그냥 시작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나중에 어느 정도 좀 모아놓고 자리 잡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사실 솔직히 성인 동화 같은 거 간단하게 써서 뭐 읽어주는 유튜브 같은 거를 시작을 해도 되는 그런 시대가 왔으니까 얼마든지 직장을 다니면서 정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자기가 하는 본업과 상관없이 본인의 이념이라든지 자기의 꿈에 대한 게 현실과 좀 괴리가 있어도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저랑 같이 컨텐츠 하나 해요. 그런 구절 같은 거 읽어주는 거. 좋아요. 네, 왜냐면은 책 속에는 되게 절차가 까다롭더라고. 네네.
맞죠. 우리가 시간 알고 걸리는 있었던 좋은 구절이나 조금 힘낼 수 있는 그런 것들 이렇게 여러분한테 소개해드리고서 생각을 같이 공유하는 시간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오늘 점심시간이 됐어요. 지금 직원들이 이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생각보다 올해 좀 시간을 내어주셔서 그랬네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오늘 궁금한 게 좀 많아져서 혹시 나중에 좀 더 시간이 되거나 시간이 지나서 한 번 더 모셨으면 좋겠다는 좀 생각을 했어요. 영광입니다. 네, 오늘 같이 함께 해주신 운설매님께 감사드리며 저는 이상 폴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차게 화이팅! 파이팅! 선배님 이거 제가 오늘 거리가 멀어서 이렇게 끌어가야 되고 네. 저희가 편집이 없어서 이렇게 공개 생중인데 여러분 안녕. 네.